페이지 138쪽 1023번.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5권씩 나누어 주면 4권이 남고 8권씩 나누어 주면 11권이 부족하다. 한 사람에게 6권씩 나누어 주면 몇 권이 부족한지 구하라. 자, 문제를 보니까 학생들이 나오고 공책이 나오네요. 그래서 공책을 나눠주는데 학생들한테 5권씩 나눠주면 공책이 4권이 남고 학생들한테 8권씩을 나눠주면 11권이 부족하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식을 놓고 풀어야 되는데, 자,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은 등식이다. 등식인데 어떤 등식이냐? 미지수 x 등 y 등 그에 대한 식이죠. 그쵸? 그러니까 방정식을 놓고 푼다고 할 때는 같다라는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x라는 어떤 부분이 미지수가 항상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x는 뭐다 라는 게 나와서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등식을 갖고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 미지수를 어떻게 둬야 될까요? 미지수를 뭘로 둬야 될까요? 자, 미지수를 x를 학생 수를 x로 둘게요. 학생 수를 x로 두고 등식을 이용하는데, 자, 문제에서 준 거 학생 수만큼 학생들한테 5권씩을 나눠주면 4권이 남는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8권씩을 나눠주면 11권이 부족하다 라고 할 때 요 식을 맞춰줄 때 얘를 공책의 수죠. 얘가 지금 문제에서 5권씩 나누어주면 4권이 남고 8권씩 나눠주면 11권이 부족하다 라고 할 때 얘네가 지금 공책의 수죠. 그래서 공책의 수는 지금 서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는 걸 두고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공책의 수다라고 할 때 얘가 지금 공책의 수라고 맞춰줘야 돼요. 그럼 자, 4권이 남는다 라고 할 때 공책의 수가 4권이 남는다 라고 할 때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어떻게 써줄까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얘가 공책의 수가 돼야 되니까 X명씩 학생 수를 5권씩 나눠줬는데 4권이 남는다는 거는 여기다가는 플러스 4를 해줘야 되겠죠. 전체 공책의 수가 돼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11권이 부족하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 X명씩 학생 수를 8권씩 나눠줬을 때 공책이 부족하대요. 11권이 부족하다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맞춰주고 있는 거는 공책의 수죠. 그렇죠? 그래서 공책의 수를 이 칸에 채워주기 때문에 여기에 남는다 라고 할 때 여기에 플러스, 부족하다 라고 할 때 마이너스 해준다는 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식이 공책의 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식을 써주게 되면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택하는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5x 플러스 4는 8x 마이너스 11. 그래서 이쪽 넘기면 3x는
15. 그래서 x는 3, 5, 15. 그래서 학생 수는 5명이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지금 학생 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6건씩 나누어 주면 몇 건이 부족하냐? 자,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책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공책의 수 전체는 이 식이든 이 식이든 아무 식에나 넣어주면 공책의 식이 되니까 5 곱하기 5 플러스 4는 29. 29건이 되고 몇 건이 부족하냐? 한 사람한테 5명한테 6건씩을 나눠주면 30건인데 부족한 건 그럼 1건이 되겠죠. 그렇죠? 6건씩을 하면 30건이 되는데 지금 있는 거는 29건이니까 몇 건이 부족하냐? 1건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똑같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지수를 무엇을 둬야 될까? 미지수를 어떤 걸 미지수를 둬야 될까? 정하는 것과 이렇게 같다라는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등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 문제에서는 이 식을 만들어줄 때 요 같다라고 하는 내용에 식을 쓸 때 어떤 걸 갖고 이 식을 만들어 주냐를 생각을 하면 더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거. (1024번) 급식 반찬으로 나온 소세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9개씩 나눠주면 7개가 남고 10개씩 나눠주면 24개가 부족하다. 이때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인가?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소세지를 학생들한테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소세지의 개수를 소세지의 개수다 라고 식을 만들어주면 되고 x는 학생 수로 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9개씩 나누어 주면 이때 학생 수에다 9명씩 나누어 주는 거니까 학생 수 곱하기 9개씩. 그러면 7개가 남는다. 그러면 소세지 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플러스 7이 될까요? 마이너스 7이 될까요? 7개가 남으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7이 되고 그 다음 x 10개씩 나누어 주면 24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소세지의 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족한 거. 전체 소세지 수가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얘네는 지금 소세지 수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9x 플러스 7은 10x 마이너스 24. x는 31. 그래서 학생 수는 31명. 답은 4번. (1025번) 어느 학급 학생들이 줄을 서는데 한 줄에 4명씩 서면 3명이 남고 한 줄에 5명씩 서면 2명이 남는다. 5명씩 서면 4명이 설 때보다 줄이 한 줄 줄어든다고 한다. 다음을 구하여라. 단 남은 학생은 줄을 서지 않는다.
자, 한 줄에 줄을 서는데 한 줄에 이렇게 4명씩을 한 줄에 쓰면 나중에는 3명이 남고 한 줄에 5명씩을 이렇게 서면 나중에는 2명이 남는다. 그래서 5명씩을 서면 4명씩 설 때보다 줄이 한 줄 줄어든다. 그래서 다음을 구하라. (1번) 한 줄에 4명씩 설 때 줄의 수. 한 줄에 4명씩 설 때 줄의 수는 어떻게 되죠? 자, 줄의 수를 x라고 둬야 되고 그래서 여기 x 4명에서 4명씩 썼을 때 줄을 x줄이라고 하면 5명씩 썼을 때는 x-1줄이 되겠죠. 그리고 x-1줄이 되죠.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건 학생수죠. 학생수. 줄을 어떻게 세워도 변하지 않는 거는 학생수. 그래서 여기에는 학생수. 그래서 여기에 방정식에서 x값을 두기 위해서 미지수는 변하는 수, 변할 수 있는 수, 문제상에서 변할 수 있는 수, 아직 알 수 없는 거. 그리고 이 같다라고 둘 때 둬야 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수를 같다라고 두면 되죠. 그래서 학생의 수는 줄수가 4명씩 x만큼 학생의 수가 있고 3명이 남는다고 하니까 3. 그 다음 학생 수. 여기서는 5명씩 x-1. 그리고 남는 거는 2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줄의 수를 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x는 얘는 -3이니까 넘어가면 6. 6줄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6줄, 얘는 5줄. 그래서 이 학급의 학생수는 얘가 학생수가 되니까 4 곱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27명. 그래서 여기 좀 수정을 하면 변하는 수는 틀린 말이고 아직 알 수 없는 수, 그러니까 구해야 하는 수를 x로 두는 거죠. 구해야 하는 수. 지금 문제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구해야 하는 수.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수. 문제에서 확실하게 주어진 수를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1026번. 어느 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가입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각 학급에서 4명씩 모집하면 동아리 정원보다 7명 부족하고 한 반에서는 3명을 모집하고 나머지 반에서는 각각 5명씩 모집하면 동아리 정원을 채울 수 있다. 동아리 정원은 몇 명인가? 자,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각 학급에서 학급이 몰라요. 각 학급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각 학급 수를 x라고 두고 각 학급에서 4명씩을 모집을 하면 동아리 정원보다 7명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요 같다를 한 반에서 3명을 모집하고 나머지 반에서 각 5명 동아리 정원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할 때 얘를 동아리 정원으로 두면 되겠네요. 요 같다를 두고 여기 놔야 되는 얘는 동아리의 정원수라고 하면 되죠. 자, 각 학급수는 지금 각 학급에서 4명씩을 모집하는데 학급수 몇 반까지 있냐를 모르기 때문에 x라고 일단 둘게요. 4명씩 모집하면 동아리 정원보다 7명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7명이 부족하니까 더하기 7이 돼야 되겠죠. 얘가 지금 동아리 정원으로 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반에서 4명씩이 되면 7명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얘가 각 반에 4명씩이 되고 동아리 정원수보다는 7명이 부족하니까 동아리 정원수로 이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7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한 반에서 1반에서는 3명을 모집하고 하나에선 3명, 그 다음 더하기 나머지 반 x-1 그래서는 각각 5명을 모집하면 딱 동아리 정원이 된대요. 그렇죠? 얘를 정리하면 4x 플러스 7은 3 플러스 5x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옮겨고 x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주면 플러스 2 그래서 9 얘는 9학급이 있는 거죠. 반이 9반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동아리의 정원. 동아리의 정원은 x 곱하기 4 플러스 7에서 9를 넣어주면 9, 4, 36에다가 7을 더하니까 43명이네요. 답은 43명.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동아리 정원을 물어봤지만 동아리 정원을 갖다. 이 문제상에서는 이렇게 있고 각 학급수를 몰라요. 그래서 각 학급수를 x로 두고 동아리 정원수를 갖다로 놓고 그러니까 동아리 정원수도 모르지만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 또 모르는 학급수는 x로 두고 답은 1번. 1027번.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12명의 학생이 앉지 못하고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5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 2개가 남는다. 강당에 있는 학생 수는? 자,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다시 이해를 해볼게요.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이렇게 의자가 5명씩을 이렇게 앉는데요. 그러면 12명의 학생이 빈대요. 이렇게 12명의 학생이 못 앉고, 그러니까 지금 의자 수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거죠. 얘를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굳이 여기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 얘를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같다. 의자 수가 같다.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의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명씩 앉으면 12명이 앉지를 못하고, 그리고 한 의자에 6명씩이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5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가 2개가 남는다.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의자는 똑같은 거죠. 의자는 똑같은데 5명씩이 앉으면 12명이 남고 6명씩이 앉으면 의자가 2개 남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6명씩 앉고 나머지 마지막의 의자에는 5명만 앉는다. 이때 강당에 있는 학생 수는? 그래서 학생 수는 X라고 둬야 되겠죠. 학생 수는 X. 지금 학생 수는 모르니까 학생 수는 X. 그리고 의자 수는 지금 정해진. 그래서 자, 그럼 식을 써볼게요. 5 곱하기 X. 그 다음 여기를 의자 수를 X로 둬야 되겠네요. 의자 수. 의자 수를 X로 두고 의자 수를 X로 두고 의자 수를 X로 두니까 학생 수를 같다로 둬야 되죠. 식을 세우려고 보니까. 그래서 5x 그러니까 의자 개수 곱하기 학생, 그 다음에 플러스 12.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하지 말고 더 헷갈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세울 때 그 문제를 보고 정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에는 6명씩 앉는데 의자 수는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만큼 6명씩이 있고 그 다음에 5명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자를 3개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만큼까지가 6명이고, 그러니까 이만큼까지 의자가 3개 빠진 이만큼까지가 6명이고 그냥 나머지 의자 5명 있는 건 그냥 별도로 써줬죠. 계산을 하면 x는
계산하면 13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3. 그래서 25. 그래서 의자의 수는 25개. 그럼 학생 수는 여기다가 학생 수를 넣어주면 10이니까 얘가 125에다가 더하면 137명. 그래서 얘는 학생 수. 학생 수. 그러니까 학생 수를 x로 두고 의자 수를 같다라고 보려고 하니까 식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의자 수를 x로 둬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 식을 쓰자고 할 때 5x가 되고 6x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학생 수로 만들어주고 같다라고 해서 학생 수, 얘를 학생 수, 얘도 학생 수로 식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학생 수는 137명. 답은 3번. 139쪽 1028번. 무영이는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기간의 3분의 1은 잠을 잤고 12분의 1은 차를 탔으며 4분의 1은 관광을 했다. 또 식사와 쇼핑 등 나머지 시간을 합하면 24시간이라고 할 때 무영이는 총 몇 시간 동안 여행을 했는가? 자, 여행을 한 여행한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여행한 기간의 3분의 1은 전체의 3분의 1은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안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잠자고 차 타고 4분의 1은 관광을 했는데 요 나머지 시간은 식사 쇼핑 해서 얘는 24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전체를 알고 있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1이다를 두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전체는 1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가 나올 때 분수 문제가 나올 때는 몇 분의 몇 할 때 그 분수가 나왔다는 개념은 전체가 1로 봤기 때문에 전체의 3분의 1은 뭘 했고 전체의 12분의 1은 뭐 했고 전체의 4분의 1은 뭘 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를 1로 봐야지 풀 수가 있는 문제다. 그러면 요 24시간은 보니까 자, 3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을 해보니까 통분을 하면 12분의 4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3 그래서 총 12분의 8이에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까지가 12분의 8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즉슨 얘 말 즉슨 12분의 나머지 4. 그러니까 얘가 전체가 1이 돼야 되니까 요 나머지 12분의 4가 24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가 24시간이다. 그러니까 전체의 12분의 8을 이만큼을 차지하고 나머지 12분의 4라는 요 부분이 24시간이다.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인데 3분의 1 되는 전체의 3분의 1이 되는 시간이
24시간이다 라는 얘기죠. 그쵸? 전체를 1로 볼 때. 그러니까 전체가 3분의 1이 24시간이면 전체는 24 곱하기 3시간이 되고 얘가 72시간이 여행한 시간이 되겠죠. (1030번) A회사는 전체 사원의 2분의 1은 기술연구직, 전체 사원의 4분의 1은 생산직, 전체 사원의 5분의 1은 사무직으로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20명은 서비스직에 배치되어 있다. 이 회사의 전체 사원 수를 구하라. 그래서 전체 사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전체 1은 72시간이었죠. 분수해서 나눈다는 얘기는 이 전체를 1로 본다라는 요 개념은 사실상 여기 1이 72시간이라는 거죠. 72시간에 몇 분의 1, 몇 분의 1, 몇 분의 1. 그래서 이 1로 본 이유는 얘는 몇 분의 몇을 차지하냐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얘가 몇 분의 몇인지를 보기 위해서 전체를 1로 보고 얘가 보니까 12분의 4, 3분의 1을 차지하는구나. 그러니까 시간 전체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이 24시간이구나. 그러니까 24시간이 3분의 1이면 얘가 3개 있는 게 전체가 되니까 72시간이구나를 아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자, 전체 사원수는 정해져 있고 자, 전체 사원수를 구하래요. 전체 사원의 2분의 1은 기술연구직, 전체 사원의 4분의 1은 생산직, 그 다음에 5분의 1은 뭐 사무직, 그리고 요 나머지 요 부분이 20명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사원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방법대로 또 문제를 풀어보면 요 20명이라는 수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죠? 전체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이거 오니까 20이 돼야 되겠죠. 20으로 바꾸면 20분의 19.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분의 19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분의 19라는 얘기는 얘는 20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그쵸? 이 부분은 그럼 20분의 1이다. 20분의 1이 20명이래요. 전체의 20분의 1이 20명이면 전체의 20분의 1이 되는 사원 수가 20명이라는 얘기는 전체 사원 수는 20분의 20이니까 20분의 20이니까 20 곱하기 20이 되죠.
그러니까 사원수가 20명인데 얘가 20분의 1이니까 얘가 20이 더 있는 게 전체 사원수가 되겠죠. 그렇죠? 분수가 나오니까 분수 방법대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400명. 물론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죠. 방정식으로 전체 사원수를 x로 두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전체 사원수를 x로 두면 전체 사원수를 x로 두면 전체 사원에서 2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전체 사원에서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 전체 사원에서 5분의 1, 그 다음에 20명이 전체 사원이 되는 거죠. 식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똑같이 얘네가 계산을 하면 20분의 19x가 되겠고 20은 x가 되니까 얘는 20분의 20,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20분의 20 빼기 20분의 19는 20분의 1x는 20이다. 그래서 x는 400명.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자, 뭐가 더 간단하든지 뭐가 더 본인한테 간단하든지 풀면 돼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방법 1, 이게 방법 2. (1031번) 지원이가 책 한 권을 모두 읽는데 3일이 걸렸다. 셋째 날에는 전체의 4분의 1을, 둘째 날에는 남은 부분의 3분의 1을, 셋째 날에는 63쪽을 읽었다고 할 때 둘째 날 읽은 쪽수는? 3일 동안 읽었대요. 첫째 날에는 전체의 4분의 1을, 전체를 x라고 두고 전체 책의 쪽수를 x라고 두고 전체의 4분의 1 더하기, 그 다음 둘째 날에는 남은 부분의 3분의 2, 남은 부분의 3분의 2. 그러니까 4분의 3에서 4분의 3 x에서 3분의 2를 읽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63쪽을 읽었다.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한 게 x가 되는 거죠. 첫째 날에 읽은 책 더하기, 둘째 날에 읽은 책 더하기, 셋째 날에 읽은 책을 다 더하니까 전체 쪽수가 된다. 그럴 때 얘는 이제 둘째 날에 남은 부분에 라고 할 때 얘가 남은 부분, 첫째 날에는 4분의 1을 읽었으니까 남은 부분은 4분의 3x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하면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x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빼기 x는 더하기 63은 x. 그래서 얘를 4분의 2, 4분의 3. 4분의 3인데 얘를 넘겨주면 4분의 4에서 4분의 3을 빼니까 4분의 1x가 되고 63이 되죠. x는 63 곱하기 4. 그래서 252쪽은 전체 쪽수죠. 전체 쪽수. 근데 지금 둘째 날 읽은 쪽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째 날 읽은 쪽수는 계산하니까 2분의 1 x예요. 그래서 둘째 날 읽은 쪽수는 252 곱하기 2분의 1, 얘가 x죠. 그래서 126쪽. 그래서 1번. 그래서 이 문제도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방정식 1로 푼 거고, 방법 2는 그냥 생각을 간단하게 하면 돼요. 전체의 4분의 1, 그 다음 둘째 날은 남은 부분에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그리고 셋째 날은 63쪽을 읽었다. 그럴 때 둘째 날 읽은 쪽수를 물어봤을 때 얘를 전체를 1로 보는 거예요. 또 분수니까 전체를 1로 보면 첫째 날에는 4분의 1, 얘는 둘째 날에는 2분의 1, 얘는 63쪽. 그럴 때 얘가 4분의 2죠. 그러니까 4분의 2라는 얘기는 얘와 얘가 합이 4분의 3이라는 얘기고, 그 말은 얘가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63이니까 둘째 날인 4분의 3은 63의 4분의 2죠. 그러니까 전체가 요 두 개가 4분의 3이고 지금 둘째 날은 4분의 2니까 얘가 두 개 있는 거죠. 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 읽은 거는 63 곱하기 2를 해줘서 126 이렇게 바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 11번 문제는 분수 문제로 풀어도 답이 나온다. 그래서 두 개 다 알아놓으면 좋겠죠.